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관세 스위치가 다시 켜져서 주가가 또 하락했죠. 불확실성의 아이콘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 2주 동안 시장은 바닥을 지났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유명한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모아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강세론자인 톰 리입니다. 2025년 3월 21일 CNBC 인터뷰에서 톰 리는 미국 증시가 바닥을 쳤고 트럼프 풋과 연준 풋의 지원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떠받칠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비관론이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론 바론인데요. 2025년 3월 11일 테슬라띠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이며 테슬라를 포함한 여러 혁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서 회복 중이다라고 봤고요. 증시는 이미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짐 리카드입니다. 경제평론가죠. 2025년 3월 16일 엑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증시가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고요. 트럼프의 관세와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흔들었지만 달러 강세와 소비 회복으로 인해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금과 안전자산 선호가 줄어드는 것을 시장 회복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유명한 에드 야데니입니다. 2025년 3월 2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야데니는 증시가 이미 바닥을 지났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는 덜 파괴적일 것이다 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기업 실적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최근 시장의 하락이 과도한 공포에 기반했다라고 보고 S&P 500이 3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크 모비우스인데요. 2025년 3월 18일 CNBC 아시아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는 이미 바닥을 쳤고 신흥시장과 함께 반등할 준비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봤고요. 글로벌 자금 흐름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제프 건들락인데요. 2025년 3월 23일 엑스포스트와 바런스 인터뷰 중에서 증시가 3월 초 패닉 매도를 끝으로 바닥임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유동성 지원과 채권 시장 안전화가 주식 반등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다음은 레리 커들로입니다. 2025년 3월 20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나와서 증시는 바닥을 쳤고 트럼프의 감세와 규제 완화가 곧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트 무어입니다. 2025년 3월 24일 CNBC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은 최악은 이미 지나갔고 기술주와 소비자 섹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자금이 다시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며 결국은 기업 실적이 증시의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비관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요. 지금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감각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관세 국면이 점점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음 이슈인 감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전반적인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종가가 272.06으로 마무리했죠. 전일 대비 마이너스 5.58% 다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주된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게 가장 컸던 요인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MDT 값은 마이너스 44.25%이고요. 전고점인 488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79.37%를 올라가야 합니다. 기간별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테슬라는 약 17.46% 반등에 성공했죠. 한 달 동안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19.54% 하락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30.26%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봉인데요. RSI는 50을 넘었다가 다시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도 올랐다가 다시 살짝 어저께 꺾이는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의 그 시즌별 현황인데요. 빨간 선이 2024년도죠. 보라색 선은 2023년도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현재 움직임이고요. 파란색 선 현재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이만큼 아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작년도 2024년도를 보더라도 작년 초에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여름 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름에 살짝 플러스로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고요. 가을 들어서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6월부터 테슬라의 빅 이슈들이 많이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가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되고요. 두 번째가 로보택시가 상업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죠. 6월 달에. 그 전후로 해서 주가는 희망적으로는 플러스권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 탄력은 더 받아서 올해 말에는 이만큼 올라서 끝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각종 포캐스트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바이 등급에 가까운 홀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홀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레코멘데이션의 트렌드를 보면 이게 1년치입니다.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여기 빨간 선은 셀과 스트롱 셀인데요. 거의 콘크리트 같은 지지선이죠. 항상 3명에서 4명 정도는 셀 또는 스트롱 셀을 부르짖고 있네요. 그리고 1년 전보다 지금은 이 파란색 부분이 더 늘어났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이 쪽으로 의견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홀드의 경우는 작년 가을에는 최대치를 찍었다가 현재 홀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셀 관련 의견은 숫자상으로는 그대로지만 비율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바이와 스트롱 바이가 비율상으로는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바닥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망은 밝으니 바이가 늘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기관들의 목표 주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준 것은 24.8불 정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저주 수준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전혀 두고 있지 않고요. 여튼간에 기관들의 평균 목표치는 304불 정도이고요. 요 300불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치인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높은 것은 550불 정도를 부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3월 20일 날 파이퍼 샌들러는 500불에서 450불로 50불 낮췄지만 바이 등급 여전히 주고 있고요. 같은 날 3월 20일입니다. 웨드부시에서는 550불 주고 있고 바이 등급 주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변경했죠. 기존의 430불에서 410불로 20불 하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바이 등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일 날 웨드부시에서 다시 목표 주가를 냈는데요. 550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보시다시피 이 파란 채널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채널은 오른쪽으로 서서히 상승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 말 올해 초에 엄청 주식이 올랐던 상황이지만 오버슈팅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 안에 갇혀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보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중앙선 뚫고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중앙선을 다시 돌파하려고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죠. 요 점선은 요 고점, 요 고점, 요 고점을 잇는 선으로서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이 채널의 중앙선과 이 저항선이 만나는 요 지점이 보시면은 약 300불 선입니다. 기관들의 목표 주가의 평균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300불을 돌파할 경우에 이 중앙선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앞으로 1, 2주 동안 이 300불 돌파할 시도가 여러 차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테슬라 관련된 주요 뉴스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를 폭락시켰던 주범입니다. 여기 트럼프 아저씨 있죠.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물론 모든 미국 주식들이 하락을 했죠.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행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 경트럭, 그리고 특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백악관에서 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성장을 계속 촉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말같지 않은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성장은커녕 역성장할 것이 분명할 텐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역시 협박용 내지는 협상용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25% 관세는 4월 2일에 발효되어 기존 관세에 추가된다.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 2일날 발효될 보편 관세에 추가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보편 관세로 10%가 매겨진다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들어갈 때 10% 플러스 25% 이런 식의 관세가 매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악관은 연간 1,000억 달러의 관세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번 관세가 완제품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부품 같은 부품이 추가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테슬라는 이번 관세 25%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기대가 시장에 잠깐 있었다가 이 부분이 다시 발표되면서 속절없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3,000달러에서 최대 12,000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수요일 밤 급하게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일종의 협상이라고 계속 믿고 있으며 이거 뻥이다 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관세는 일주일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지만 지금 당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발표에 좌절하고 있다. 이런 식의 트윗을 날렸네요. 두 번째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시장 자체가 아주 큰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테슬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재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4월에 공식적으로 전기 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것이고 4월 10일에는 수도인 리야드에서 특별 출시 이벤트를 열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테슬라의 최신 EV 모델과 태양광 제품 그리고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도 함께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테슬라는 이미 여러 중동 국가에서 입지를 굳혔지만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판매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우디와 테슬라 간의 긴장은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잠재적인 매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 기금인 PIF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주장한 2018년 트윗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투자자 소송이 생겼고 머스크와 사우디 관리들 간의 관계가 긴장 국면에 빠져들었고 결국은 테슬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PIF는 테슬라 대신 루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현재 루시드의 제1대 주주를 맡고 있죠. 여기서 언급된 2018년 트윗 사건이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2018년 테슬라 비상장 전환 트윗 사건입니다. 2018년 8월 7일에 머스크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현재 상장에서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 라는 트윗을 날렸고요. 이 트윗 덕분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이 일으켜졌는데 특히 자금은 확보됐다라는 표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가 테슬라의 비상장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머스크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테슬라 지분을 매입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약 7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윗을 올린 후에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고요. 하지만 며칠 뒤에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머스크가 이런 비상장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요. 결국은 머스크의 발언이 사실과 달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이런 일들로 테슬라와 사우디와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고요. 하지만 사우디 국부펀드는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투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건 때문에 머스크가 뻥을 친 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머스크는 사우디 측과 대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을 오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이곳에서 머스크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요.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천만 달러, 총 4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3년간 맡을 수 없는 상태로 몰렸고요. 결과적으로 사우디 국부펀드는 테슬라를 버리고 경쟁사였던 루시드에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협력을 끊어버렸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